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유학원의 전담 입시 컨설턴트 고다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고 1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벌써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어느덧 2학기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서 준비한 내용은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현재 학기 말이거든요. 이 학기 말 시점에서 아이들이 꼭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순서가 마친 다음에는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한 설명을 동화고만의 이제 내신 대비 전략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놓인 자료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 마지막에 저희 학원의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동아고 재원생들이랑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교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봐온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예비고일 설명회 때 와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2028 대입 개편이 적용되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이 엄청 벅찰 거다, 상당히 벅찰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이제 교내 활동을 계속 수행하다 보면서 지쳐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많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지금 시점에서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요. 성적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막 고등학교 첫 시험이 끝나서 성적이 이제 기말고사 것까지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등급제 때는 2등급이 하나라도 나오면 인서울 못 간다. 그죠? 뭐 의대 이런 건 꿈도 못 꾼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워낙 불안해하다 보니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수시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정말 실제로 1등급이 올 전 과목에서 나오지 않으면 인서울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지 좀 객관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보통 아이들이 번아웃이 오는 시기가 2학년 때 많이 오거든요. 2학년 때 되면은 공부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제가 2학년 때부터는 멘탈을 꽉 잡으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번에는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 끝났는데 번아웃 온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계속 내신 등급 보완하고 끌고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자료는요. 이 자료가 지금 대학들도 그리고 입시 연구하시는 기관들도 사실은 5등급제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들 미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자료인데 우선은 9등급제 기준으로 인서울을 갈 수 있었던 그 내신 커트라인이 3.0등급 정도가 됐습니다. 학종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그죠? 단편적으로 3.0등급을 5등급제로 환산을 했더니 1.8등급이 나와요. 5등급제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기준을 좁혀가지고 스카이 대학, 서영고 대학의 커트라인을 살펴보니 기존 9등급제에서는 굉장히 하위 등급으로 1.8등급 때까지 아이들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 등급을 5등급제로 가지고 와서 환산을 했더니 1.2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5등급제 기준으로 1.2등급이 나오려면 2등급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전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2등급이 6개 정도 나오면 딱 1.2등급이 돼요. 좀 적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1.8등급은 2등급이 몇 개까지 나와야지 1.8등급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1등급과 2등급의 개수가 바뀝니다. 1등급이 6개 나오고
나머지가 다 2등급이 나오면 1.8등급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1학년 1학기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기서 2등급이 몇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서울 스카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시를 너무 시기상조로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요. 이건 또 어떤 자료냐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14번을 먼저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14번의 첫 번째 칸에 있는 수치가 9등급제 기준으로 아이들의 평균 등급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3에서 5등급 정도 과목이 몇 과목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한 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 그럼 환산했을 때 몇 등급이 나오냐 이건데 지금 제가 14번으로 체크한 데를 보시면은 9등급제 기준으로 2.07등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를 5등급제로 환산을 했더니 1.19등급이 나와요. 보시면 그 위에를 보시면 기존 9등급제에서 2.07등급보다 더 높은 학생들이 보시면은 원래 아까 그 2.07 등급인 학생보다 5등급제 기준으로 성적이 더 낮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등급을 환산을 할 때 얼마나 낮은 등급이 많은가, 등급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과목 편식 심한 친구들. 어떤 과목은 되게 꾸준히 1등급이 잘 나오는데 어떤 과목은 2등급, 3등급, 예를 들어서 한문, 일본어 이런 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 평균 깎아먹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과목을 좀 고루고루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이 환산이 될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기존의 9등급제에서 1점 초반대인 학생들을 환산한 점수와 점 중반대인 학생들을 환산한 점수의 차이가 큰가요? 굉장히 적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내신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평가 지표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이 성적만으로 누가 더 우수한지를 알 수가 있나요? 어렵잖아요. 단순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다가 또 그 범위까지 좁기 때문에 대학들은 더 골칫덩어리겠죠. 중요한 거는 내신의 유불리가 아니라 앞으로 그럼 대학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 건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정확한 자료는 2028 대입 제도 개편 계획 그거를 이제 대학마다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게 공지가 되는 거는 내년 요맘때예요. 내년 5월 때. 그때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손 놓고 있냐. 근데 대학들도 너무 큰 변화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확인해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주요 대학들, 주요 상위 대학들이 2028 대입제도가 개편되면서 우리는 전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요거를 주제로 연구를 한 건데요. 요 그래프 자료가 어떤 거냐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교사들 대상으로 5등급제에서 내신의 변별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에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었다라고 보사 이제 체크하신 분들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건 결국엔 대학에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대학 중에 교과 전형에서 내신 100%로 운영하던 학교들도 다양한 평가 요소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서 단연코 1순위로 많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평가 요소가 생기부죠. 그렇죠?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를 설문한 자료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지는 않지만 그 두 번째로 많은 게 태특을 본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교과 과목 이수.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만 평가하면 된다.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세특이었습니다. 그 말은 과목 선택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특도 수행평가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잘 챙겨야 되면서 결국에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 학종, 거기다 수능까지 생기부를 조금씩 반영하려고 하는 추세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1학년 1학기 때 성적 중에 2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내신 등급이 2등급 한 개 나왔기 때문에 수시는 어려워.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2등급이 좀 많거나 아니면 정말 좀 심각하게 3등급까지 나온 학생이라면 중요한 거는 내신을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먼저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좀 낮은 내신을 어떻게 보완할까? 나한테 강점은 생기부를 챙기는 걸까?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걸까? 이런 다양한 평가 요소들에서 다른 강점을 보여줄 거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학생들한테 저는 상담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오늘만 해도 동아고 학생들 몇 명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제 기말고사가 막 끝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눈이 동태눈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지쳤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바로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하더라고요. 이런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주셔야지 아이들도 좀 힘을 내고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도 돌아가시면 이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고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사실 학교에서는 이미 많이 바쁠 거예요. 이미 뭔가를 많이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이 자기평가서입니다. 동아고등학교는 특히나 과목별로 자기평가서를 많이 받거든요. 지금도 이미 막 쓰고 있어요, 애들. 이게 뭐냐면 학기 말에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수행평가까지 다 끝나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한 수행평가 그리고 교과 활동 이런 거를 토대로 너가 한 학기에 배우고 느낀 점은 뭐며 그리고 진로와 연결지어서 어떤 탐구를 해봤으며 이런 거를 정리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은 학기가 마무리가 되면 세특을 쓰세요. 그렇죠? 근데 세특을 쓰려면 이 학생에 대한 정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거로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기평가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생기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기부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거는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요거 참고해가지고 생기부 써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행평가나 뭐 이런 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생기부에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평가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거 배우고 느낀 점 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정해진 답이 있으면 막 잘 써요. 근데 배우고 느낀 점을 이만큼 쓰려고 치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일 부담을 가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자기평가서가 어떤 건지는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공지를 슈퍼스쿨이라는 어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플 들어가 보면은 과목별로 이미 공지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자기평가서입니다. 요거는 제출 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제출 기한 맞춰서 잘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마다 조금씩 항목들이 달라요. 어떤 항목을 적어야 되는지도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근데 대부분 쓰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과정 적고 동기 적고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저랑 이제 컨설팅을 했던 친구인데 이거를 좀 읽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수업 시간에 한 활동 국어 수업이에요. 국어 수업인데 이 친구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 수업 시간에 한 활동을 본인의 진로와 연계된 내용을 써라 이런 항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쓰면 된다를 지도를 받고 처음에 쓴 딱 요거예요. 네 줄. 네 줄을 써왔는데 읽어보면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나는 수업 시간에 춘향전을 배우고 춘향전을 전문을 읽으면서 소설에서 묘사되는 복식이라는 게 그 옷이거든요. 한복.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그려보면서 PPT로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문학에 등장하는 의상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특히 한복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냥 자기가 정말 한 것만 딱 적은 거잖아요. 생기부에 근데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사실상 뭔가 이 학생이 뭘 배웠는가, 어떤 성장을 했는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로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해서 요 진로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렇게 탐구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컨설팅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한복의 세계화를 목표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평소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복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우선 제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복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먼저 어필을 하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춘향전을 배웠고 춘향전 전문을 읽으면서 보통 학생들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울 때 그 전문까지 찾아보나요? 그죠? 안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탐구를 춘향전의 전문까지 좀 찾아 읽어봤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의 우수함을 어필할 수 있는 강조 포인트잖아요.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실 땐 강조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런 동기가 되는 부분들이 강조 포인트고 그래서 소설에 묘사되는 여러 복식에 대해서 직접 그려서 PPT를 발표를 했다. 근데 여기서 하지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묘사된 언어가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었고 이거를 그림으로 쓰려니까 구체화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약간 문제에 부딪히죠.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논문,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요 여자 복식 고증 연구 논문을 찾아봐요. 이게 춘향전을 봤더니 복식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서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좀 어렵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논문이 있을까 찾아본 거죠. 발견해가지고 그걸 참고를 하면서 끝까지 탐구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논문을 참고하거나 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논문 제목이든 연구보고서 제목이든 책 제목이든 꼭 출처가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야 신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림이 비슷하였지만 일부는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영화, 춘향전 요거를 보고 나서 논문의 그림과 비교 분석하면서 조금 더 탐구를 확정시켜 나가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문학 작품에 대해서 묘사된 복식에 대한 내용과 이를 영상으로 만든 의상을 비교하면서 한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가 앞으로는 어떤 탐구까지 진행해 볼 계획인지까지 작성을 해주면 이게 총 굉장히 잘 적혀진 자기평가서의 사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최대한 구체적으로 풀어 써주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또 아이들이 어떻게 적냐면 엄청 길게 써와요. 결국엔 세특이 한 과목에 적히는 게 500자밖에 안 적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애들이 길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게 작성해봤자 다 그거 털어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중요한 거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강조 포인트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조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뭐냐를 설명을 드리면 요거예요. 요거만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활동 동기. 이거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활동 동기 뭐 진로랑도 연결 지어야 되고 교과 수업 내용이랑도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참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는 한데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면 그 활동에는 아예 의미조차 부여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잘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업 내용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러한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라든지 이런 개념이 실생활 중에 이 부분에 적용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수업 개념 내용을 반드시 활용을 해 주셔야지, 작성을 해줘야지 이 학생이 억지스러운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배운 내용에서 확장하는 사고를 가져봤구나
라고 평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이요. 성장과 변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배우고 느낀 점이 저겁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도대체 뭐냐? 아이들이 막 어려워할 때 너가 이 활동을 통해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요 개념은 요건데 이 활동을 했더니 이렇게까지도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사고 과정을 거쳐봤다.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어려워했던 개념을 이해를 했다. 이렇게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추가 탐구 계획 작성해 주시면 자기평가서는 끝이 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퀄리티 높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본인이 한 내용 중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만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도 없어요. 요거는 꼭 써야 되는 내용만 쓰고 나머지 시간은 올 내신 대비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다른 사례를 추가해서 넣어봤는데 여기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이랑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뒤에 또 너무 중요한 과목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혹시나 이제 생기부 뭐 탐구활동 수행평가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온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냐면 학부모님들마다 상담할 때 이제 한 번 정도 이 아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요청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서 니즈를 맞춰드리고자 이렇게 두 프로그램으로 나눴고요. 일단 일회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아이의 내신과 목표 대학이 어떻게 이제 좀 우리가 목표 대학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컨설팅인데 이제 지속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기 단위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기 중에서 대면 상담을 제가 이제 지난 학기까지에는 매월 대면 상담을 한 번씩 진행을 했더니 시험 기간에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내신에 좀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그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달에 몰아서 막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대면 상담을 3회로 줄였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전부 이제 카카오톡이나 전화, 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어머님들께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월별로 제가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적어드렸는데 보통 수행평가나 교내 활동이 많이 몰려있는 시기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끝나고 그때 거의 막 휘몰아쳐서 끝나거든요. 그 기간대가 가장 아이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는 시기이고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뭐 수행평가가 공지가 나오거나 교내활동 공지가 뜨면은 다 저랑 상의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소통한 부분들 이제 제가 좀 예시로 넣어봤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를 제가 이번에 좀 후기를 받으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다 받아왔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랑 그리고 김민경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김민경 선생님께서는 이공계열 전담으로 아이들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전문 그리고 이공계열 전문 이렇게 두 계열 컨설턴트가 좀 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아니면 학원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히 한번 개별적으로 소통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진구 원장님께서 영어 과목에 대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